한때 미국의 모든 금융을 장악했던 남자가 있습니다. 금융뿐 아니라 당시 전 세계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높았던 기업인 US 스틸이나 제너럴 일렉트릭, 제너럴 모터스, AT&T 같은 말도 안 되는 대기업들도 이 남자의 지배하에 있었죠. 심지어 미국 연준, 페드가 생기기 전에는 아예 이 남자의 은행이 미국의 중앙은행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은 역사상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금융사업가 JP 모건 이야기입니다. 모건은 1837년 미국의 코네티컷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존 피어먼트 모건, 약자로 줄인 이름이 바로 JP 모건이죠. 그의 집은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덕분에 그는 10대 때 스위스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불어를 배우고 독일에 있는 대학을 다니면서 독어를 배우게 됩니다. 당시 모건의 아버지 JS 모건은 영국에 있는 금융기업 피바디사의 파트너였습니다. 피바디의 실질적인 경영을 모두 맡아서 했었는데요. 그는 유태금융가인 로스차일드의 방식을 그대로 적용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는 로스차일드가 그랬던 것처럼 런던, 파리, 뉴욕 등지에 지점을 두고 전 세계의 금융을 지배하고자 했는데요. 그리고 자신의 아들인 JP 모건이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런던으로 불러들입니다. 이때 JP 모건의 나이는 20세. 모건은 이곳에서 아버지에게 금융 업무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이후 그는 뉴욕으로 거처를 옮기고 아예 자신의 이름을 따 JP 모건이라는 회사를 만들고 아버지의 회사인 피바디 모건사의 대리점 일을 맡게 됩니다. 이때가 1861년 JP 모건의 나이는 겨우 24살이었습니다. JP 모건에게 돈 벌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그가 JP 모건을 차렸을 때 미국에서 남북 전쟁이 일어난 건데요. 전쟁은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본가들과 물류를 만드는 곳들이 엄청나게 돈을 벌 기회입니다. JP 모건은 무기상들에게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고 전쟁이 나면 화폐의 불확실성 때문에 금값이 오를 것이라고 판단해 금을 대량으로 매집해 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금을 팔아들여 큰 돈을 벌게 됩니다. 다음은 유럽에서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이 터지게 됩니다. 이 전쟁은 프랑스의 패배로 끝나면서 프랑스가 막대한 배상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끝나게 되는데요. 문제는 프랑스에게는 이 배상금을 지급할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국채를 대량으로 발행하는데요. 당시 유럽의 큰 은행들은 프랑스의 국채를 매입하기를 꺼려했습니다. 이때 JP 모건의 아버지 JS 모건이 나서게 됩니다. 그는 지금까지 프랑스가 채무를 불이행한 적이 없다는 데이터에 근거해 결국에는 프랑스가 돈을 갚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프랑스 국채의 가격은 액면가보다 한참 떨어져 있는 시세여서 돈을 받기만 할 수 있다면 그에게는 커다란 기회였죠. 결국 JS 모건은 있는 돈을 거의 몰빵해 프랑스 국채를 모두 사들입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액면가대로 국채를 상환하게 되었고 모건이란 이름은 이제 유럽 내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됩니다. 모건 부자는 이렇게 미국과 유럽을 무대로 큰 돈을 벌게 됩니다. 그들은 돈이 될 만한 시장을 포착하고 막대한 자본을 가지고 뛰어들게 되었죠. 다음 그들이 노린 시장은 철도 시장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남북 전쟁이 끝나고 나서 가장 큰 사업은 철도 산업이었습니다. 동부에서 서부를 가로지르는 대륙을 잇는 철도 산업은 그야말로 돈이 넘쳐나는 금광이었습니다. JP 모건은 이 철도 회사들 주식을 사들이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 철도 산업이 워낙 큰 돈이 오가다 보니 조직 폭력배들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모건에게 이들은 크게 두려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사회에서 악명 높은 조직들과 몸싸움까지 벌이며 자신이 가진 철도 회사의 자리를 지켜내는데요. 이때부터 JP 모건은 단지 회사의 자본만 되는 것이 아니라 경영까지 같이 협력하는 이른바 관계금융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어냅니다. 모건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철도 회사들의 주식을 보유하게 됩니다. 1877년에는 미국 철도의 왕이었던 벤더빌트가 사망하면서 일부 주식을 매각하게 되자 이 물량조차 자신이 소화하게 되죠. 1880년대 철도회사의 발행 주식이 뉴욕 증권거래소의 총 60%에 달하는 물량이었는데 미리 철도 산업의 주식을 선점해 놓은 모건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1890년대 미국의 대규모 불황이 찾아옵니다. 이때까지 돈 무서운 줄 모르고 방만하게 경영했던 많은 철도회사들은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파산하게 되는데요. 이때 모건은 파산한 회사의 부채를 사들이고 경영권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기업을 회생시켜 부채를 갚게 만드는 과정을 통해 자신에게 돈이 들어오게 합니다. 1890년대 후반에는 미국의 금융위기가 찾아올 뻔하자 로스차일드와 손을 잡고 미국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며 위기에서 구하기까지 하는데요. 이 사건이 있고 나서는 JP 모건이 했던 역할을 나라에서 직접 해야 한다며 연준을 만들게 되는 계기가 되었죠. 1900년대 모건은 철도에서 새로운 곳으로 눈을 돌립니다. 바로 철강이었죠. 이미 철강 산업은 철강왕으로 불리는 앤드류 카네기가 꽉 잡고 있었는데요. 모건은 카네기와 골프를 치면서 물어봅니다. 그의 철강 회사를 얼마면 팔겠냐고요. 카네기는 쪽지의 가격을 써서 모건에게 건네줍니다. 가격은 무려 4억 8천만 달러, 6,400억 원이라는 엄청난 가격인데요. 지금도 6,400억 원은 큰 돈이지만 당시 6,400억 원은 일반 사람들이 아예 셀 생각조차 하지 않는 단위였습니다. 현재로 환산하면 약 25조 원 가까이 되는 가격인데요.
시작인데요. 모건은 이 돈을 주고 카네기의 철강 회사를 사들입니다. 역사상 없던 가격에 회사를 엑시트한 카네기는 이후 이 돈으로 자선 사업을 하며 살아가게 되죠. 어쨌건 가장 큰 카네기의 철강 회사를 산 모건, 다른 철강 회사들도 하나하나 사버립니다. 이렇게 모든 철강 회사를 모아 아예 통합시켜버리고 이름을 US 스틸로 지어버리는데요. US 스틸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회사 중 하나가 되었었죠. 하지만 위기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찾아옵니다. JP 모건이 크게 투자한 회사 중 해운 트러스트사가 있었는데요. 이곳 산하의 한 여객선 회사가 전혀 없는 대형선을 만들게 됩니다. 이 대형선의 이름은 타이타닉. 타이타닉은 침몰하면서 수많은 목숨을 앗아가게 되고 비난은 JP 모건에게 쏠리게 됩니다. 여기에 각종 음모론까지 더해지면서 모건의 인생은 이때부터 각종 청문회에 불려다니며 순환을 겪게 되는데요. 그는 결국 급격히 기력을 상실하면서 불면증, 우울증, 신경쇠약을 겪으며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미국의 역사상 돈을 가장 많이 번 부자를 뽑으라면 3위 철도왕 벤더빌트, 2위 철강왕 카네기, 1위 기름왕 록펠러를 꼽는데요. JP모건은 금융이라는 산업을 지배하고 막대한 자본으로 철도와 철강까지 삼킨 거의 사기캐에 가까운 인물이었죠. 아마 타이타닉 사건이 없었더라면 그의 산업은 더욱더 커졌을 것이라는 예상인데요. 하지만 그는 미국의 역대 부자 탑10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하게 됩니다. 과연 타이타닉의 침몰이 없었더라면 미국의 역사는 바뀌었을까요? 더 많고 재미있는 소식 머니스웨거 구독하고 받아보세요.